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 지시 대명사 친구들이 있죠. 이대로 밑줄 그어두시고 that, these, those, this 친구들인데요. 이 아이들은 보통 우리가 형용사로서 많이 알고 있어요. 뭘로 알고 있다고요? 형용사. 형용사로 많이 알고 있어요. 형용사는 보통 명사를 꾸며줄 때 쓰이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죠. 밑에 문장을 보시면요. this가 뒤에 나오는 area라는 걸 꾸미고 있고 that이 bridge를 꾸미고 있고 these가 bags를 꾸미고 있고 those가 kids를 꾸미고 있죠. 그런데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여기 뒤에 나오는 것들을 단수 명사들이죠. area나 bridge처럼. 그래서 단수 명사 앞에는 this랑 that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these랑 those 같은 경우에는 복수 명사와 다닌다라는 점이 있죠. 그래서 이 각자의 명사를 보고 this를 쓸지 that을 쓸지 those를 쓸지 these를 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더 있습니다. 뭐냐? 지금 제가 얘들이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명사들을 다 지워 볼게요. 이렇게. 제가 지금 검정색으로 명사들을 다 지웠는데 문장이 유지가 되지 않나요? 괜찮죠? 왜? 얘들이 형용사가 아니라 대명사로 쓰일 수가 있으니까. 위쪽 편을 볼게요. this랑 that, those와 these 같은 경우는 반복되는 명사를 대신해서 가리키는 대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This is my tumbler. That is your tumbler. 이렇게 쓰잖아요. 이거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는 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여기 보면 then이 전치사예요. 이렇게 이런 전치사의 뒤쪽에 들어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전치사의 뒤쪽을 보면 that과 those라는 이런 대명사들이 들어와 있죠. 자, 여기서 이 대명사가 왜 생겼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장을 보면요. My desk, 나의 책상은 is cleaner, 더 깔끔해요. 무엇보다? 나의 매니저의 책상보다.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책상이라고 두 번 말해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영어식으로 접근을 하면 데스크를 두 번 쓰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데스크를 지시하면서 나타내요. 예를 들면요. 나의 책상은 깔끔해요. 내 매니저의 것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게 바로 지시대명사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데스크를 가리키기 때문에 that으로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문장을 보면 나의 강아지들은 커요. 내 친구의 강아지들보다. 강아지들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나의 강아지들은 더 커요. 내 친구의 그것들보다 라고 말해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those가 복수로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드는 의문점이 아마 이걸 거예요. 선생님, this랑 these는 뭐 쓰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영어에서 한 단어 이상 떨어져 있는 거를 멀리 있다라고 취급하기 때문에 전치사의 뒤쪽에 this랑 these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구어체에서는 쓰죠. I like this 이렇게. 근데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 전치사의 뒤쪽에 있는 these랑 these를 쓰지 않아요. that을 쓰냐 those를 쓰냐 둘 중에 하나만 잘 써주면 돼요. 그리고 뒤에 of가 나옴으로써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뭐를 보여줄 수 있다고요? of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어요. 누군가의 그것이다 라는 of 소유권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뒤에 연습 문제를 푸시고 지시 대명사로 쓰였는지 지시 형용사로 쓰였는지 한번 보세요. 1, 2, 3, 4 푸시고 파이팅!
4번이 조금 어렵긴 하죠. 자, 볼게요. 1번. 1번은 형용사로 쓰였죠? place가 단수기 때문에 this가 나와서 place를 꾸며줘야 하는 건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서 place가 아예 없어도 돼요. This is beautiful 이라고 해버려도 되죠. 이걸 대명사로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두 번째 문장을 보면 follow가 동사고요. rules가 복수의 명사네요. 그러면 those rules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없어도 돼요. We follow those 이렇게 말하고 끝을 내도 괜찮습니다. 대명사니까요. 3번 box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those boxes라고 해줘야 되는 것이죠. 4번 아까 배웠던 거네요. of가 나와서 누군가의 소유권을 보여주고 있고 앞에 나오는 were,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that이 튀어나와야지 내 친구의 것이라고 해줄 수 있는 거죠. 내 동료들의 것과 내 일은 다르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게 바로 지시 대명사였습니다. 무슨 대명사? 이제 대망의 하이라이트, 부정대명사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을 뭘 먹을 건지 아직 안 정했다. 그게 바로 부정하다. 정해지지 않았다. 안 정해진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거거든요. 이 부정대명사. 근데 some과 any부터 먼저 배울 건데 some과 any는 보통 형용사로서 많이 쓰였어요. 예를 들어 커피란 단어가 있으면 Hey, I need some coffee. Do you have any coffee? 이렇게 이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로 쓰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쵸? 그런데 오늘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은 다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얘는 대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어요. 뭘로 쓰인다고요? 충격적인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을 딱 보세요. 여기에서 주어를 제가 고르라고 말하면 뭔가 눈이 팬츠가 주어인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이 문장의 주어는 이거예요. some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문장의 주어는 some이에요. some이 대명사로서 주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Some are black. 이렇게. 됐나요?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세요. I don't have any money 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money를 지우시고 그냥 any까지만 써도 돼요. any가 대명사가 되니까요. I don't have any 이렇게.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물론 밑도 끝도 없이 some과 any를 대명사로 쓸 수는 없어요. 앞에 뭔가 문맥적으로 언급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몇 개는 검정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앞에 문장에서 내가 셔츠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개는 검정이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요거는 보통 파트 7에서 의도 파악 문제를 풀 때 많이 나와요. 다음 중 화자가 I don't have any 이렇게 말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는 바로 앞에 나오는 문장을 보고 풀면 되거든요. 앞에 걔들이 막 뭔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막 정보가 있냐 없냐. 그러면 I don't have any. 그럼 정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들이 대명사로 쓰인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첫 번째고 some은 긍정문에서 자주 쓰여요. 무슨 문에서 자주 쓰인다고요? 긍정문, 평서문에서 쓰인다는 거죠. any는 부정의문 조건문에서 쓰여요. 선생님, 부정문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 영어 문장에 not이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부정문이에요. I don't have, she doesn't have 라는 표현으로서 쓰는 것들. 그런데 중요한 거 이거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썸을 탈 때 긍정적으로 카톡을 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썸 탈 때 긍정적으로 카톡하고 싸우면 any, 아니 이렇게 막 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썸은 긍정적, 아니는 부정적으로 싸우면 되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any가 부정문에 온다라고 말하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any를 평서문에 발견하기도 해요. any가 평서문에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 강조. 강조 용법으로 써요. 어느 무엇이라도 라는 의미로서 쓸 때 any가 평서문에 나오죠. 예를 들면요. Any question will be welcome. 여러분들 어떠한 질문이라도 환영해요 라고 말할 때 any를 평서문에 쓰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싹 다 부정의문 조건문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배워왔던 게 있어요. 바로 one, another, the other, the others 이런 친구들을 배웠을 건데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 번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연습장이나 필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세요. 필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달걀이 2개가 있다라고 쳐요. 이렇게. 달걀이 지금 2개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달걀을 부를 때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이라고 불러도 돼요. 첫 번째 달걀, 두 번째 달걀이라고 해도 되지만 그럴 거면 달걀이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야 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난 달걀이라는 단어를 내 입 밖에 내기도 싫어. 그럼 어떻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라고 해도 되죠. 첫 번째 거를 부를 때 이 첫 번째 거를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one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one이라고 불러주면 돼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을 부를 때 한국식으로는 두 번째 거라고 하지만 외국식으로는 나머지 하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나머지 하나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 아이를 second one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the other라고 불러요. 나머지 한 개를 뜻하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달걀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2개일 때 쓰는 전략이에요. 선택지가 몇 개일 때? 우리 반에 선생님 2명 오죠. 첫 번째 선생님 one is 지원, one is 종훈, the other is 지원 이렇게 할 수 있고 여러분 손이 지금 2개 있죠. 그러면 one is right hand, the other is left hand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보기가 2개일 때 쓰는 전략이에요. one과 the other.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보기가 2개 이상인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잘 들어요. 보기가 이렇게나 많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기가 많을 때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첫 번째 아이는 뭐라고 불러요? one이라고 부르면 되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아이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는 나머지 하나기 때문에 the other라고 했지만 이 두 번째에 와 있는 이 아이는 지금 나머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는 나머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예요. 그럼 또 다른 하나를 뭐라고 부를까요? an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다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른쪽에 또 있어요.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또 다른 하나예요. another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또 있어요. 또 와요, 또. 자,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요? another라고 해요. 눈치를 채셔야 해요. 첫 번째 걸 one이라고 하고 나머지 하나가 아닌 또 다른 하나가 나오면 무조건 another라고 계속 불러주면 돼요. another 하다가 드디어 두둥 등장. 마지막 아이. 이 아이. 여러분 이 아이가 나왔어요. 자, 이 아이 마지막 아이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나머지 하나예요. 배웠어요. the other. 끝. 눈치챘나요? 이거예요. 그냥 나머지 하나를 부를 땐 the other라고 불러주면 되고요. 이게 또 다른 하나가 되면 another라고 불러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실에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학생을 제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one이에요. 맞죠? 두 번째 학생은 another. 그 다음 학생 another 하다가 마지막 학생까지 갔어. 마지막 학생을 뭐라고 불러요? the other예요. 이게 끝입니다. 이제 안 까먹겠죠? 마지막 학생은 그냥 the other라고 불러주면 돼요. 나머지 하나를 무조건. 근데 문제점이 한 개가 있는데 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씩 세면 시간이 다 간단 말이야. 바로 범위 설정 들어갑니다.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몇을 부르는 게 뭘까요? 첫 번째 몇. 이걸 sum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정문에서는 any가 되는 거고. 아, 그래서 sum이랑 any가 대명사로 쓰이는구나. 몇 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했나요? 두 번째 범위 설정이에요. 첫 번째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두 번째 범위를 또 다른 몇이라고 부르고 그걸 영어로 others라고 불러요. 또 다른 몇.
영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others라고 하는 거예요. others. 근데 마지막까지 잡고 싶어 내가. 마지막 것까지 한꺼번에 잡고 싶어요. 이럴 때 부르는 게 바로 the others. 이 끝이에요.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서 부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범위를 설정할 때 첫 번째 범위를 부를 때 무조건 썸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글로 묘사해도 돼요. 모자를 쓴 학생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중요한 것은 썸이 됐건 any가 됐건 첫 번째 범위를 어떻게든 잡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others, 그 다음 the others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몇몇, 나머지 몇몇이니까. 재밌는 거. 나머지를 뜻하는 것들 앞에는 항상 붙어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나머지가 한 개일 때는 뭐예요? the other. 나머지가 한 개 이상일 때는 뭐예요? the others. 즉 더라는 친구가 붙으면 나머지를 의미해요. 더가 붙으면 뭐를 의미해요? 나머지를 의미해요. 요 정도는 이제 조금 학습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끝이거든요. 괜찮나요? 그럼 뒷장으로 넘겨서 단어 두 개를 제가 치워드릴게요. 훅을 지우시고 people을 지우시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파이팅! 자, 가요. 1번 보세요. 1번은 보기만 봐도 답이 보이는 게 원이 없이 어나더로 바로 나올 수는 없어요. 원이 먼저 튀어나와야 되고 2번도 밑도 끝도 없이 나머지 하나가 나올 수는 없어요. 썸이 먼저 첫 번째 범위로 나와야 되고 타임을 꾸며줘야 되니까 some티me이라고 꾸며주는 게 맞고 여기 is가 동사니까 앞쪽은 단수, one으로 잡아주는 게 맞죠. one of the two children. 애기 2명 중에 1명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끝. 여러분들께서 이 대명사를 공부할 때는 항상 부정대명사, 방금 전에 배웠던 이 부정대명사에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공부해 주시면 나머지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정대명사들이 지금은 대명사로 쓰였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얘들이 형용사로 쓰이는 순간까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형용사로 갑시다. 일단 이 데일리 챌린지 4는 안 풀어도 돼요. 바로 5로 갑시다. 형용사. 형용사가 무엇이냐? 중요해요. 형용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것의 형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뭐의 형태나 모습을 나타내냐면 명사의 형태나 모습을 나타내는 게 바로 형용사입니다. 명사의 형태나 모습을 나타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 형용사도 꼬리를 달고 다니죠. 형용사 꼬리 여기 밑줄 쫙 그어두시고 우리 수업 시작할 때 명사 꼬리 배웠던 것처럼 형용사도 꼬리를 달고 다녀요. able, sieve, tive, ose, e, for 이런 꼬리를 달고 다니면 형용사예요. 외우셔야 하고 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 이 positive라는 걸 해석을 하면 긍정적인이라는 표현이죠. dangerous를 해석을 하면 위험한이 되죠. expensive를 해석을 하면 비싼이 돼요. 여러분들 뭐가 공통점이에요? 니은 받침. 이게 한국어의 위대함, 한글의 위대함이에요. 왜?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나게 했거든요. 기가 막히죠? 형용사가 니은으로 끝나야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밀 수 있거든요.
위대한 세종대왕님, 멋진 우리 한글 이렇게 아시겠나요? 니은으로 끝나게 해놨더라고. 와 진짜 몇 수 앞을 내다보셨는지 한글을 만들 때 이것까지 계산을 하셨나봐요. 중요한 건 끝이고요. 형용사 꼬리를 외워오시면 되고 오른쪽 형용사는 보통 어디에 쓰이느냐? 명사를 꾸며줄 때 당연히 명사 앞에서 쓰이겠죠. Fresh strawberries, 신선한 과일들, 딸기들. 그리고 형용사가 보어로도 쓰이거든요. 여러분들 동사 중에 보어를 갖는 동사들이 있었잖아요. 비동사, 상태동사, 그리고 무슨 동사? 감각동사. 비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는 형용사를 뒤에 보어로 취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한 개 더, 복합명사가 있습니다. 명사 플러스 명사를 복합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명사 두 덩어리를 꾸며주는 게 바로 형용사의 역할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잘 들어요. 여기 incredible이라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게 job만 꾸며주는 게 아니라 job performance를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strict라는 형용사가 safety만 꾸미는 게 아니라 safety precaution 전체를 다 꾸민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덩어리째 꾸민다라는 겁니다. 덩어리째.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정리하면 이거예요. 고개 드시고 형용사는 뭐를 꾸며요? 명사를 꾸민다. 이렇게 배웠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형용사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랑 재밌는 걸 할 거예요. 뭐냐? 바로 뒤에서 꾸며주는 형용사를 배울 거예요. 갑시다. 위에 크게 적으세요. 형용사 가족. 형용사 가족. 이게 뭐냐면 원래는 형용사는 명사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순간이 있네요. 자, 밑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예문 1을 보면 on the desk가 뭐냐면 전치사와 명사가 합체가 된 전명구예요. 뭐라고요? 전명구. 얘가 앞에 나와 있는 랩탑을 꾸며요. 와우. 해석을 하면 랩탑인데 무슨 랩탑이냐면 데스크 위에 있는 랩탑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즉 원래 명사를 꾸며주는 것을 형용사라고 부르는데 얘들은 형용사처럼은 안 생겼거든요. 냉정하게. 근데 형용사 역할을 대신하는 거니까 형용사 가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1번은 전명구예요. 전명구가 명사를 꾸민다. 2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 to부터 in the class까지 밑줄을 쳐두시고 이거를 to 부정사라고 불러요. to 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형용사 가족이라고 불러요. to 부정사가 뭐 가족이라고요? 형용사 가족.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안 보이겠지만 요거 밑줄 쳐두시면 돼요. drinking coffee. 이게 뭐예요 선생님? 현재 분사. 아직 안 배웠어요. 현재 분사가 뒤에서 앞에 나오는 man이란 명사를 꾸미죠. 4번은 여러분 또 안 보이겠지만 imported from Africa까지 밑줄을 그어두시고 과거 분사라고 적으세요. 할만하죠? 뒤에서 앞에 있는 커피를 꾸며요. 이게 또 분사라는 거죠. 차근차근 저랑 배울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밑에 또 4번 또 있네. 이게 진짜 4번이네. 이게 뭐냐면 important가 형용사예요. important가 뭐라고요? 근데 원래 형용사라고 치면 명사 앞에 나와야 되죠. 근데 명사 앞에 안 나오고 명사 뒤에 나왔잖아 지금. 왜? to get a job이라는 게 형용사 가족 역할을 해서 이걸 전문 용어로 형용사 구라고 불러요. 형용사가 혼자 있었으면 앞에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형용사가 뒤에 식구를 데리고 다니면 이걸 형용사 구라고 부르고 명사 뒤로 빠져요. 이게 충격적인 문제였어요. 왜? 자
저기 important 자리를 비웠거든요. 실제 시험장에서. 파트 6였어요. 선생님, 저기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라고 시험 끝나고 저한테 막 물어봤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형용사가 무조건 명사 앞에 온다는 착각을 버리세요. 명사 뒤에 올 수도 있어요. 식구들이 뒤에 붙이면. 해석을 하면 우리는 기술이 필요해요. 무슨 기술이에요? 중요한 기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 이거 조심하세요. 형용사 구. 마지막은 형용사 절. which부터 inspectors까지가 형용사 절이에요. 무슨 절이라고요? 이게 형용사 절이에요. 형용사 절이 which부터 inspectors까지가 앞에 있는 랩탑을 꾸며줍니다. 어떤 랩탑이냐면 점검받은 랩탑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중요한 것은 형용사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1번이랑 여기 4번 이거 두 개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랑 차근차근 수업 시간에 배울 거니까 1번과 4번만 잘 이해해줬으면 좋겠네요. 괜찮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배우는 이유는 문제 한 문제 풀자고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파트 7 문제 이런 걸 만났을 때 제가 지금 파트 7에 푸는 법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돼요. 랩탑이네. 책상 위에 있네. 내 거네. 우리가 커피가 좀 필요하네. 수업 시간에 마실 커피. 남자인데 커피 마시는 그 남자가 존이네. 존은 좋아하네. 수입된 커피 아프리카로부터. 우리는 기술이 필요하네. 취업하는데 중요한 기술. 이것들이 랩탑이네. 점검받은 랩탑이네. 검사자로부터. 이게 방금 주르륵 직독직해 파트 7 푸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려면 파트 5가 일단 돼야 되겠죠. 아시겠죠? 오른쪽에 있는 문제 다 푸세요. 화이팅! 금방 풀었죠? 자, 첫 번째 문제를 딱 보면 여러분들 연습 문제 1번 여기 resource가 명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거는 뭐예요? 형용사죠. 커스터머가 명사니까 커스터머를 꾸며주는 거 뭐예요? angry 형용사다. 1번 is가 비동사니까 뒤에 impressive 형용사가 왔고 in the museum이라는 게 전명구로서 앞에 나오는 아트를 꾸며준다는 점. 2번 was가 비동사니까 successful A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3번 experience가 명사니까 이 명사를 꾸며주는 managerial 정답은 D. 이렇게 또 풀어주시면 되겠죠. 괜찮나요? 아주 좋다. 뒤로 이거는 배웠던 거네. 여러분들 제가 불가산 명사 앞에 오는 표현들 알려드렸죠. 뭐라고 했어요? 머리는 셀 수 없다. 맞아요. 요거 배웠고 여러분들 단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 배웠잖아요. 뭐예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입니다. 뭐라고요? 이 애들은 another 단수. each, every, another 단수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한숨 쉬는 거 few, 많이였어요. 뭐라고요? few, 많이. 이걸로 기억해서 연습 문제 1, 2, 3, 4, 5를 다 푸세요. 화이팅! 1, 2, 3, 4, 5 푸세요. 됐나요? 1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를 보면 books가 복수명사니까 many였죠. 2번은 knowledge가 셀 수 없으니까 much. 3번은 hobbies가 복수니까 many. 4번은 money 셀 수 없으니까 little. 5번은 country가 단수니까 each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 쉽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요거를 사진 찍거나 필기하세요. 자, 사진을 찍어도 되고 뭐 필기를 저랑 이제 같이 해도 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저기 제목부터 먼저 보세요. 부정 형용사 and 부정 대명사. 이 말인즉슨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는 놈들을 한 번에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더는 형용사다.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더는 형용사다.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카톡 푸사, 카톡 대하면 오늘 여러분 단톡방에 더는 형용사다라고 얘기하시면 무조건. 이 가장 중요해요. 토익 시험이 40년이 됐어요. 학생들을 가장 많이 낚은 아이가 바로 얘예요. 왜? 얘는 대명사가 절대 안 되거든요. 얘는 무조건 형용사로만 쓰이는 아이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런데 얘가 형용사로 쓰일 때 막 쓰지 않아요. 복수명사랑 불가산 명사 앞에만 올 수 있어요. 와우! 무슨 명사랑 무슨 명사 앞에만 온다고요? 복수랑 불가산 앞에. 그럼 뭐 앞에 못 오겠어? 복수의 반대 뭐예요? 단수. 명사 앞에 못 와요. 자, other students 돼요. other student 안 돼요. other air 돼요. 이게 other의 쓰임새고요. other랑 똑같이 쓰이는 친구가 바로 all과 some이에요. all과 some도 복수랑 불가산이랑만 올 수 있어요. 이해했나요? other는 형용사다라고 무조건 기억하세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 other 뒤에 s가 붙으면 무조건 대명사로만 쓰여요. 얘들을 보세요. other 뒤에 s가 붙으니까 대명사로만 쓰이죠. 쏙 들어가는 걸로 쓰이잖아요. 주어 목적어 보호 자리에 s가 붙으면 대명사로만 쓰여요. 얘는 절대 형용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others랑 the others는 절대 형용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저건 또 다른 몇몇이라는 게 others고요. the others는 나머지 몇몇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other의 라이벌 바로 밑에 보여요? the other라는 게 있어요. other의 라이벌은 뭐라고요? the other. 얘는 거의 문법 깡패. 거의 문법 여포. 왜? 다 돼요. 와, 난리 났다 맞죠? the other라는 놈은 다 돼요.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돼요. 그리고 모든 명사 앞에 다 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나머지 하나라고 부를 때 the other를 대명사로 썼어요. 그러면 얘가 형용사로 쓰이면 나머지 무언가를 뜻하는데 그 나머지 무언가가 한 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고 그 나머지 무언가가 셀 수 없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the other air, the other student, the other teacher 다 돼요. 얘는 그냥 다 돼. 오케이? the other가 전지전능이에요. 그래서 the other에 비해서 떨어지는 놈이 바로 other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해야 해. 왜? 실제 시험장 가면 얘들이 동시에 나오거든요. 보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other, B, others, C, the other, D, the others. 맞아야지. 이러면 혼나야지 토익에서. 근데 이런 식으로 내더라고요. 40년째. 아시겠나요? 토익 시험의 평점이 680점이거든요. 전국 평점이. 그게 유지되는 이유가 있어요. 학생들이 계속 틀리는 걸 얘들이 알아요. 이런 거 되면 학생들이 에이 하고 그냥 틀리는 걸 알거든요. 맞춰야 돼요. 왜? 제가 말했죠. 암기로 맞출 수 있는 거를 맞춰야지 우리가 이해로 푸는 어려운 문제를 틀려도 점수가 이제 상쇄가 되죠. 어나도 얘도 형용사랑 대명사 둘 다 되는데
단수 명사 앞에밖에 못 와요.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배울 땐 좀 쉽거든요. 제가 실전 문제로 물어볼게요.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들 있죠? 1번 문제예요. 잘 들어요. 이 1번 문제에 제가 이 빈칸에 아더를 좀 쓰고 싶어졌어요.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복수명사니까. 근데 제가 others를 쓰고 싶어졌어요. 쓸 수 있나요? 못 쓰죠. 왜? 얘는 대명사니까. 제가 the other를 쓰고 싶어졌어요.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어요. the other는 전지전능하니까. 제가 이거 앞에 all을 쓰고 싶어요. 쓸 수 있나요? all 복수 있어요. all 복수 있습니다. some, other, all 다 같이 쓰인다라고 했잖아. 이거 봐, 헷갈리잖아 벌써. 무슨 말인지 알겠죠? 틀리지 말고 이런 거는 맞춰야 돼요. 시험장에 가셔서. 그래서 꼭 제가 이거 필기하라고 했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밑에 뒤에 붙는 형용사. 이거는 형용사가 뒤에 붙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단어 자체들이 특별해요. thing, body, one. thing, body, one으로 끝난 단어들은 조금 특별해서 형용사가 뒤에 붙어줘야 돼요. something, anything, everything, nothing, nobody, somebody, anybody, someone, anyone, no one. 요거는 싹 다 뒤에 형용사가 꾸며줘야 돼요. funny something, wrong 이렇게 healthy. 이 뒤에서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특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주말에 또 암기해야 될 게 나왔네요. 자라잔 이거 보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관용어구라고 불리우는 아이들인데 대놓고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혹시 내일 토익 시험 치는 사람들 있나요? 나밖에 없어? 내가 치고 와서 또 얘기해 줄게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냥 대놓고. 그래서 외워야 돼요. about 동그라미 쳐두시고 한 개 말씀드리면 이 친구는 전치사로도 쓰이고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로 아니 전치사 종우나 얘는 전치사로 쓰이고 형용사로 쓰이고 부사로도 쓰여요. about이 전치사로 쓰이면 무엇에 대해서, about이 형용사로 쓰이면 하기 전, about이 부사로 쓰이면 약 몇 명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쓰거든요. 여기서 형용사로 쓰였어요. 뭐뭐 하려고 하다, 하기 전이다라는 표현. 친구가 전화 왔어요. 너 뭐해? 나 떡볶이 먹기 전인데 I'm about to eat 떡볶이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하세요. available, eligible 요거 두 개는 동의어로서 써요. 가능한 뭐라고요? 가능한 맞아요. 가능하다, 자격이 있다 둘 다 동의어로서 쓰인다는 겁니다. 동의어로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likely to 요거 조심하세요. 왜? 여러분들 혹시 어렸을 때 안 그러면 지금 어리신 분들은 공부할 때 tend to를 먼저 배울걸요 아마. 왜냐면 이게 수능 영어거든요. tend to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토익은 비즈니스 영어인데요. 현실적인 실용적인 영어라서 tend to보다는 likely to를 훨씬 더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잖아요. 야, 나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안 하죠. 먹을 것 같은데? 안 먹을 것 같은데? 저기 적어요. likely to. 창밖을 그만 보고 창밖에 참새들을 봤어요? 좋아요. 참새들은 즐거울 것 같다. 이런 표현들. be likely to라는 표현으로 쓰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조금 더 파생되면 앞에 more를 붙이거나 less를 붙이면 돼요. 여러분들 토익 시험이 여러분들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시작이잖아요. 영어 공부. 그러면 나중에 이거 토익 할 때 배웠던 문법들을 토익 다른 영어 시험에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는 오픽도 알려줬고 토스도 막 해봤거든요. 회화 시험으로 여러분 알려주고. 토익 문법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저런 걸 써요. 그래서 그냥 자기소개할 때 I'm likely to get higher score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면 훨씬 잘해 보이죠. 쓰면 돼. 끝. 여러분들께서 이런 표현들까지 꼼꼼하게 주말 동안에 외워오시면 되고 그럼 지금부터 뭘 하느냐? 바로 행복하게 퀴즈 49페이지 퀴즈 다 풀고 집에 아니다. 이교시 끝내드릴게요. 퀴즈 다 푸세요.
침착하게 풀고 있는 거 맞죠? 침착하게 이건 부사잖아. 부사는 영어는 못 부르죠. 침착하게 말아가지고 따지고 드시면서 비상식량이다. 화이팅. 2분 있다 같이 풀어드릴게요. 좋다. 자, 풀어서요. 오호, 오호. 좋은데요? 놀 줄 아는데요? 좀 치는데요? 좋았어, 좋았어. 거의 다 맞은 것 같은데. 1분 있다 같이 풀어드릴게요. 다들 잘하시네. 다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제가 잘 알려드렸나 봐요. 좋아요. 1번 갑시다. 1번 보시면 여러분들 오브가 전치사예요. 오브가 뭐라고요? 전치사 뒤에는 일단 명사라고 배웠는데 여기 다이어트가 명사고 어가 관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관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가운데 한 자리가 비었으면 뭐를 넣어야 해요? 형용사를 넣어야 해요. 그럼 보기 중에 형용사가 뭔지 모르겠다 싶으면 ly로 끝나는 게 부사란 걸 기억을 해내야 돼요. 아직 안 배웠지만. 그러면 얘가 부사니까 탈락. 그럼 pure가 정답. 이게 형용사예요. 아직 뭐 부사를 안 배웠으니까 뭐 그럴 수 있죠. 2번은 재밌는 게 뭐냐면 침착하시고 installation이 명사고 instructions가 명사예요. 여러분 명사와 명사가 합쳐지면 무슨 명사가 돼요? 복합명사. 복합명사 덩어리를 꾸며주는 것은 뭐예요? 형용사죠. 그럼 보기 중에 형용사만 골라내면 돼요. 뭐가 형용사예요? easy, 쉬운이라는 형용사잖아요. easy. 3번은 여러분들 바로 풀어야 돼. 왜? be가 나오고 무엇 to 형용사 자리고요. 보기 중에 형용사로 쓸 수 있는 거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Given the recent trend in stock and bonds, 지금 최근에 트렌드, 최근의 추세를 가정했을 때 최근의 추세라는 조건 하에는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추세를 보면 시장은요 2% 정도 더 떨어질 것 같아요. 다음 분기에. 큰일 났다 맞죠? 큰일 났다. 나 큰일 났어. 주식 어플 지웠어요. 4번 갑니다. for 같은 경우는 전치사예요. the 같은 경우는 관사예요. 스케줄은 명사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것은 형용사죠. 그럼 보기 중에 형용사는 revised예요. 왜냐면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revision, 전으로 끝나면 명사니까 탈락인 거죠. 명사가 명사를 못 꾸미죠. 5번 made의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보통 오형식으로 자주 쓰이는 동사로 유명해요.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음료수 마시는 거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맥콜. 얘가 바로 얘예요. 오형식 동사로 쓰이고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이기 때문에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인 entertaining이 나와야 돼요. 기억나죠? 계속하여 6번 to take. 이게 to take가 to 부정사고 action이 명사로서 to 부정사의 목적어인데 그냥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만 고르면 돼요. 보기 중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만 잡아내세요. 뭐예요? D예요. 여러분 제가 힌트 다 줬거든요. 왜냐면 N이 SS로 끝나면 명사니까 A는 탈락, 션으로 끝나면 명사니까 탈락, LY로 끝나면 부사니까 탈락. 그럼 정답은 D밖에 안 남는 거죠. 침착하게. 7번
7번은 조금 힘들었는데 that부터 shipping department까지 밑줄을 긋고 이게 앞에 있는 order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었어요. 조금 어렵긴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order가 여기선 동사가 아니라 명사로 쓰였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단수 명사로 쓰였으니까 단수 명사 앞에 오는 표현만 기억하면 돼요. 뭐예요? every. 이 애들은 나도 단수. every. 8번 갈까요? chairperson이 주어고요. 뒤에 보니까 동사자리인데요. 이 동사를 풀려면 수일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reviews예요. chairperson이 단수기 때문에 동사에 s가 붙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 9번 갈게요. 9번은 문장 전체의 동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동사로 쓸 수 있는 것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보기 중에 동사로 쓸 수 있는 것만 골라보면 정답은 뭘까요? C예요. acquired. 왜냐하면 A는 명사고 B는 투부정사고 D는 동명사니까 정답은 C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가보도록 할게요. 10번은 지금 문장 전체 뒤를 보니까 주어 동사가 보이지가 않네요. 주어 없이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무슨 문이라고 불렀어요? 명령문이죠. 정답은 follow,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었어요. 자, 오늘 배웠던 거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자, 저랑 오늘 첫 시간에 명사 배웠어요. 뭐를 배웠어요? 명사는 쏙 들어가는 아이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쏙 들어가고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첫 시간 넘어갈 때 배웠던 게 뭐냐면 이 명사를 대신하는 걸 배웠어요. 그게 뭐예요? 명사 대신하는 게 뭐예요? 대명사. 즉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기 때문에 그대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얘도. 이해가 좀 가시나요?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명사도 쏙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배웠던 형용사, 이 친구는 뭐를 꾸미는 거예요? 명사를 꾸미기 위해 쓰이죠. 근데 보통 명사 앞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나 명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 가족들도 존재한다는 사실. 이게 오늘 배운 가장 큰 그림이고요. 이 명사 가족들도 형용사 가족들도 존재한다는 걸 아시고 형용사의 라이벌이 바로 부사예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꾸밀 수 있고 형용사는 명사만 담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역이 나눠져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잘 출석